가깝고 큰 혜택인데 멀게 느껴지고 남들만 받을 수 있는 혜택 같은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오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질적인 보건의료 정보를 이야기하는 RBGTV 리암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한번 알아두면 본인은 물론 주변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정보여서 쉽고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궁금하시면 끝까지 계속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의료기관 약국에 지급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로 정해져 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초과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강보험은 의무가입제이니까 여기서는 기준만 알면 되겠죠.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료 분의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고시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연평균 개인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해서 1에서 10분위로 나누고 이를 7단계로 그룹화해서 상한액 구간을 정하게 됩니다. 즉 보험료를 가장 적게 내시는 분들이 1분위에 해당되고 또 가장 많이 내시는 분들이 10분위에 해당됩니다.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소득과 재산이라는 건 다 아시죠? 내용이 궁금하시면 여기 위에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분류한 10개 분위를 7개로 다시 그룹으로 묶어서 구간별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본인부담 상한액은 진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중에서 비급여와 선별급여, 또 전액 본인부담, 임플란트, 또 상급병실 중에서 2, 3인실은 보험은 되는데 이 부분도 제외됩니다. 그리고 추나요법 등을 제외하고 개인별로 정해진 이 상한액을 넘으면 건강보험에서 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가입자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1,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A요양병원에서 1,000만 원이 나왔고 또 B병원에서 200만 원, 그리고 약국에서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8분위에 해당된다고 할 경우에 본인부담 상한액 사후 환급금은 얼마나 될까요? 자, 간단하죠. 본인부담금이 1,300만 원이었으니까 1,300만 원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본인이 8분위에 해당하는 상한 금액이 360만 원이니까 360만 원을 빼면 940만 원이 사후 환급금이 되겠죠. 그럼 940만 원을 다 돌려받느냐? 그건 아니겠죠.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제외 금액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비급여와 또 보험이지만 제외되는 항목으로 선별급여, 또 전액 본인부담금, 임플란트, 그리고 2인실, 3인실 병실료, 또 추나요법 등은 제외됩니다. 그럼 예상해 봅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5%를 약간 상회합니다. 여기서 선별급여나 본인 전액 본인부담금 등등을 아마 제외하면 통상 실무적으로는 50% 조금 넘게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병원마다 진료 방법이 다르고 또 환자들이 진료비 외에도 간병료나 기타 비용 등도 모두 진료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들마다 체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기준만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거의 건강보험이나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아야 누락 없이 제대로 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게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운영 방법에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병원에서 연간 발생한 건강보험 부담액이 그의 최고 상한액, 올해 기준으로 한다면 598만 원이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아예 병원에서 받지 않고 이 금액을 넘는 경우 금액을 받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소득 분위에 따라 개인별 구간이 있는데 왜 최고 구간 금액을 적용하느냐? 이유는 병원은 환자가 몇 구간인지 또 개인별 상한액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조회하면 안 되냐고요? 글쎄요, 원무과 담당자가 여러분 소득이 얼마인 걸 알고 대해주면 좋을까요? 이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공개하면 안 되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후급여 방법이 있는 것이니까요. 사후급여는 환급을 말하는 것으로 두 가지 경우에서 발생합니다.
아까처럼 사전급여에서 구간 적용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에 대한 정산을 해야 되고, 또 병원을 다니다 보면 한 병원만 다니는 게 아니죠. 여러 병원에서 소액의 진료비가 모여서 1년간 합산을 해봤더니 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전체를 계산해서 환급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이 계산하고 정산하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해서 좀 깁니다. 다음에 8월경에 환급이 됩니다. 대상이 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그때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급 신청을 하시면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왜냐? 우리 진료 자료는 전부 건강보험공단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참고로 요양병원은 2020년부터 사전급여 방법을 폐지했습니다. 이유는 일부 요양병원에서 진료비를 미리 깎아주는 것처럼 하거나 또 아예 월 얼마로 약정하는 등으로 해서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데 악용되는 사례가 발견되어서 폐지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에서 상담을 해보니까 환자들은 원론적으로 이해는 하는데 당장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또 얼마나 한도 금액인지 먼 얘기처럼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가려운 것을 긁어드리려고요. 이제 한도 금액은 표를 보면 알겠는데 그럼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고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집니다.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구분된다고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입자인지는 이미 알고 계시죠? 10분위 결정은 납부하는 월 보험료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동일하게 지역, 직장, 피부양자로 구분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피부양자는 등록된 직장 가입자에 따라가게 됩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이 사실 진료 횟수나 또 진료비가 많이 발생해서 상한제도 혜택 대상이 많으시겠죠. 또 소득이 없으니 대부분 피부양자일 가능성이 크죠. 그럼 감오셨죠? 피부양자를 누구에게 등재하느냐에 따라서 한도액이 달라진다는 것을. 건강보험공단이 답변을 보면 연도 내에 수진자의 자격이나 직역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자격은 해당 연도 12월 1일에 속한 직역을 기준으로 하므라고 되어 있네요. 꼭 기억하세요. 만일 피부양자 중에 많은 진료비가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면 가족 중에 급여가 제일 낮은 분에게 피부양자 등재를 변경하시는 것이 한도액을 낮게 해서 혜택을 더 받으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직장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를 등재하든 안 하든 또 그 수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오로지 여러분이 받으시는 월급, 보수 변화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거 한 번 더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회사나 세무서는 대부분 소득이나 재산 과세 정산이 상반기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직장인은 13월에 급여라는 연말정산도 그때 하죠. 이런 정산들이 나와야 건강보험은 이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보험료는 보통 다음 연도 4월에 나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재산이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변동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2020년 자료로 어느 정도 짐작 가능합니다. 참고로 전년도 자료가 이용되기 때문에 2021년도 자료는 올해 2022년도 4월에 나옵니다. 전체적인 변동은 적으니까 그다지 의미를 두시지는 마시고요. 이번 달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만 확인하시고 자, 보여주는 이 표에서 분의를 찾으시고 본인 부담 상한액을 확인하시고 실제 개인 상한액은 이보다 몇만 원 정도 높아지겠죠. 그것만 염두에 두시고 1년간 내가 낸 진료비가 이 금액을 넘을 것 같으면 이 영상을 처음부터 복습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실손보험으로 대비를 해왔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두 곳에서 돈을 받아서 오히려 내가 낸 돈보다도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희망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는 우리보다 더 약은 것 같습니다. 이게 논란이고 법정으로 가기도 합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와 실손보험 관계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BGTV 리암입니다.